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8월 추천주 리포트와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월 추천주 종목군들이 그래도 오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GNC 에너지가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LS 에너지도 급등했고, 소울브레인 홀딩스도 급등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SNS텍, 이스페타시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드디어 수익권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까지 수익권 들어서지 않은 종목군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조선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지만 미국하고의 어떤 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멘트는 일단 오늘 에너지 관련주,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도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조선이 약세였어요. 조선은 하지만 이 마스가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정시 아직까지는 매수 기회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므로 여러분들 좀 계속 택을 하시는 방향이 좋겠다. 그 다음에 오늘 2차전지가 또 오늘 강세를 보여줬죠. 리튬에 대한 또 광산 이 중단, 최고의 중단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2차전지가 강세를 보여줬는데, 일단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8월 장세는 일단은 조금 횡보할 수밖에 없는 장세입니다. 8월달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휴가철이죠. 8월 장세는 조금 주춤이고 지루하고 관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말씀드렸지만 휴가철이고, 그 다음에 그 한미 관세 협정에 대한 불확실성, 왜냐면 세부 항목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여천 NCC, 그렇죠? 하나솔루션, 하나그룹과 DA그룹이 합작해서 만든 이 합작회사가 지금 이제 부도 위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랑 DL이 자금 투여를 하면서 일단 이 부도 위기설은 진화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석화업계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위축,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장세가 조금 횡보하는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3100포인트와 3288포인트의 이 박스권 장세, 이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뭘까요? 코스피는 박스권 장세, 즉 3100에서 330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오늘은 에너지가 오르면 내일은 또 갑자기 또 방산이 오르거나, 갑자기 내일은 또 뭐 2차전지가 올랐다가 바이가 올랐다가 대북주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읽어야 돼. 근데 지금의 어쨌든 이 주도주라고 한다면 조선주, 그나마 우리가 좀 더 시세가 날 수 있는 건 조선 관련주가 좀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그쵸, 원전 이쪽이 그나마 낫다.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바이오 쪽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왜냐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8월달의 흐름은. 그래서 사실 코스닥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장세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와 여기 사이를 또 한번 트라이했다가 떨어지고, 또 트라이했다가 떨어지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닥도 바이오 또는 반도체, 2차전지 요거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대신에 그 추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그 제공 관련주가 조금 더 좀 살아 있을 수 있어요. HD, 현대, 건설, 기계 이런 종목군들도 일단은 뭐 조정 나왔지만 조금 밀린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한 번 더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볼만하다. 그 다음에 뭐 전진 건설 로봇도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뭐 살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피레침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뭐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건 제가 이미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업들도 어쨌든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 홀딩스나 SN, S텍도 말씀드렸죠. 이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기업들도 한번 주목해 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에서는 원전 관련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좋은 모양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면 이 좋은 모양을 만든 다음에 폭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내일 좀 흐름을 보고 차라리 내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7만원 위로 뚫어갔을 때 차라리 거래량이 터지면서 차라리 안정적인 흐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내일의 장인데 내일 만약에 7만원으로 시작하면서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주는 흐름에서 만약에 올라가준다고 하면 차라리 이게 추격 매수가 나요. 이때가 차라리 두산 에너빌리티. 왜냐면은 장중에 아침에 확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아직 끝나는 흐름 이렇게 나오면 결국 조정이 좀 더 이어지면서 다시 이 박스권 하단까지 6만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일단은 거래량이 늘면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차라리 이때 계단식 상승의 흐름에 있어서 추세적인 어떤 이 상승의 흐름에 있을 때 여러분들 차라리 추격 매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고 200만 주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좋은데 이게 또 막판에 또 이렇게 이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내일 오히려 장중에 안정적으로 계단식 롤링이 나올 때 하단부에서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한전 기술 요걸로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BHI, 보성파워텍 이런 기업들도 한번 컨택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는 뭐 GNC 에너지 요거가 아직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신성 ST 추천 종목이기도 하지만 ESS 관련주, 그 다음에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보다는 OCI 홀딩스가 나아요. 왜냐면 하나솔루션은 지금 뭐 태양광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지금 그 여천 NCC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빌빌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을 본다면 하나솔루션이 아니라 OCI 홀딩스가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풍력은 뭐 CS 윈드도 괜찮지만 저는 차라리 좀 수소 관련주가 좀 낫지 않을까. 차라리 두산피올세 같은 종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요런 종목이 조금 더 조만간에 튈 가능성이 높거든요.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까지 왔어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해놓고 돌파했을 때 차라리 그 나머지 비중을 넣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왜냐면 정부에서 이 수소 관련주도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화장품 관련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뭐 코스맥스가 분기 매출이 뭐 6천억 달성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 뭐 달바글보도 좋고, 또 API도 지금 시총이 8조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뭐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장에 크게 하락을 했어요. 특히 달바글로벌, 그 다음에 한국콜마, 그 다음에 코스맥스,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증권가에서는 KBT 해외 성장력에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이 목표가 상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종목이 빠지고 있다고요. 화장품 관련주가 좋은데 내 종목이 빠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성장세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1차 고점은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전통적인 화장품 관련주와 이제 차세대 화장품 관련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 화장품 관련주는 뭐가 있죠?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LG생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뭐 클리오나, 그 다음에 뭐 에이블 CNC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차세대 쪽은 뭐예요? APR 같은 종목군들이, 달바글로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ODM 쪽을 하고 있는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이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세가 나오더라도 이 차세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차세대 화장품이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형태의 화장품들, 그다음 더마 화장품, 아니면 조금 마이너하다고 알려졌던 것들이 이제 브랜드화돼서 알려지는 것들, 그다음에 ODM으로 이제 성장했던 것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오히려 올라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실제로 보면 APR 주가로 봤을 때도 APR 같은 종목군 많이 올라갔죠. 달바글로벌 상장하고도 많이 올라갔죠. 코스맥스 상장하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상장한 게 아니라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한국콜마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반대로 아모레퍼시픽 많이 못 올라갔죠. LG생건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더라도 결론적으로 차세대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관련주를 본다고 했을 때도 전통적 화장품 관련주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마진도 많이 남지 않고, 무엇보다도 전통적 화장품의 이 단점이 뭐예요? 중국 중심이거든요. 중국 중심. 근데 지금 중국이 어때요? 중국 자체에 대한 PB도 많이 발생하고 자체 브랜드도 많이 키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에 대한 이 수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 중국향 수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는 화장품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이제 뭘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 유럽 중심이에요. 미국, 유럽향 화장품에 대한 수출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은 그나마 좀 미국향에 대한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LG생건이나 이런 기업들은 좋지 않아요. 아직까지 중국에 머물고 있거든요. 다각화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 화장품에 대한 이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조금 시세가 처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차세대 화장품 관련주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가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APR은 그래도 신고가 찍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조정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APR 같은 종목은.
그 다음에 APR은 그래도 경영진들이 굉장히 젊은 경영진들을 운영하면서 이 화장품을 사려고 하는 이 수요자들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고, 어쨌든 경영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ESG 경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어요. 근데 아모레나 LG생건 같은 기존의 화장품 업체들은 그런 어떤 유연성 전략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만난 ESG나 상법 개정안 같은 거에 있어서 이런 부가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APR이 그나마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 그 실적도 굉장히 퍼포먼스 있게 올라가 주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APR 같은 종목은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보십시오. 지금 APR 같은 경우는 2021년 2천억, 3천억, 5천억, 작년 7천억, 올해 1조 3천억, 2027년도에는 2조까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땡큐하고 사야 되는 기업들이에요. 오히려 조정이 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기업들은 성장주기 때문에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야 되는 게 맞아요. 달바글로벌 달바글로벌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해요. 2021년 1000억, 작년 3000억, 올해 5000억, 그 다음에 2027년 1조, 거의 1조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 사야 되죠. 코스맥스. 이 기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1조 6천억, 2조, 2조 5천억, 그 다음에 3조. 한국콜마. 1조 8천억, 2조 4천억, 2027년에 3조 3천억 성장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 다음에 뭐 미국에 대한 수요가 있는 잉글 우드랩, 이런 것들도 차라리 조금 더 미래가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가가 어때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예수 보호 물량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 예, 일단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오히려 조정이 나와서 17만원, 16만원, 15만원 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입장에서 산다? 이런 건 늦는 거예요. 그다음 모두가 다 어떻게 얘기해요? 다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좋게 얘기할 때 나는 아니요 라고 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국콜마도 마찬가지. 한국콜마도 실적이 좋다고 하고 세상 최고 실적 나온다고 했지만 뭐예요?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봉을 만들었을 때 한 번 더 올라갈 때 이때는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고 조정을 살짝 기간 조정 받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상당히 안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봐도.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뭐가 나왔냐면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국콜마에 대한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실제로 쭉 올랐다가 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에서 좀 의미가 없죠. 좋다, 여기서 좋다 하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코스맥스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뉴스를 내보낸다 한단 말이죠. 좋은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도 30만원 간다고 모두가 얘기할 때 어땠어요?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을 때 사람들 많이 달아붙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급락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뭐 SK하이닉스니까 하락이 크게 안 나고 다시 턴어라운드 하려고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게 시총이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크지도 않고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도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떨어진다고 하면 크게 떨어지는 거. 왜냐면 이런 기업들은 기관들이 많이 롤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하락에 대한 폭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도 이제 이 19만원, 18만원 요 자리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거는 이제 괜찮아요. 괜찮다. 그 다음에 분할 매수해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18만원, 19만원 언저리까지 왔을 때 분할 매수하셔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탈출하는 전략, 혹은 화장품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뭐 그때 끌고 가도 되지만, 지금의 대응 전략은 18만원, 19만원 떨어졌을 때 차라리 그때 분할 매수해서 끌고 가자. 한국콜마 마찬가지입니다. 8만원에서부터 7만원 사이에 올 때 분할 매수해서 끌고 가자. 그 다음에 달바글로벌. 달바글로벌은 이 예수 오보행 물량들이 아직 이제 22일날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얘도 15만원대까지 왔을 때 그때 차라리 모아가자. 차라리 내가 화장품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때 모아가자. 저는 달바글로벌은 안 살 것 같아요. APR은 21선 가까이 왔을 때 20만원 정도 밑에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어요. 화장품 업계에 대한 지금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0만원 언저리 왔을 때 차라리 이때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끌고 가자.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좋지 않아요. 그렇죠? 신규 매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유자들을 어떻게 하냐, 이 121선인가 220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한 다음에 가격 낮추고 나서 이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장기 보유하셔도 되긴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화장품도 있죠. 뭐 클리오, 에이블 CNC, 그 다음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잉글 우드랩, 이런 기업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뭐 오늘 또 그 뭐 휴젤이라든지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도 좋지 않았죠. 그 다음에 휴메딕스 이런 기업들도 일단 조금 조심할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화장품, 의료기기 이런 관련주들은 조금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한 입장에 놓여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클래시스 같은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 플러스 요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조금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우리가 그나마 올라갈 때 안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내가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낫다 이런 생각은 들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의 트렌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를 매매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APR, 그 다음에 뭐 휴젤, 그 다음에 클라시스,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휴재도 내일 좀 봐야 돼요. 왜냐면 휴재도 전고점을 못 뚫는다고 하면 하락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휴재보다는 차라리 클라시스나 APR 조정 나왔을 때 그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해주시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화장품 관련주는 조금 나중에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